화면 보이나요? 응. 그러면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CI/CD GitHub 액션스를 이용한 CI/CD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수동으로 했던 방법을 조금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CI/CD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코드 및 변경 사항이 정기적으로 빌드 및 테스트되어서 그 경우 공유 레포지토리에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원래 한 프로젝트를 한 개발자만 하지 않고 이제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하는데 이게 그럼 각 사람마다 새로운 코드 변경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 레포지토리에 통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CD는 이제 두 가지 약자인데 Continuous Delivery랑 Development가 있습니다. 딜리버리는 이제 공유 레포지토리 자동으로 릴리스가 되는 것이고 디플로이먼트는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까지 자동으로 배포까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인터그레이션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이번 학기 때 한 10명에서 거의 협업을 했던 브랜치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막 브랜치도 막 5개, 6개 되고 막 각 사람들이 뭐 API 추가하고 뭐 회의록 추가하고 하면은 이게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뭐 다수의 개발자가 이런 기술 공유에 사용하는 환경에서 막 기능 추가 시마다 커밋을 하고 레포지토리 버전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때 그 공유 레포지토리에 정말 많은 수의 커밋 쌓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수동으로 빌드 그리고 테스트 머지를 하게 된다면은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겠죠? 매번 이게 머지를 할 때마다 막 날아가는 커밋이 없는지 그리고 테스트 코드는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CI는 이제 자동화된 빌드와 테스트를 제공해서 소스 코드의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Continuous Delivery Deployment가 뭐냐? Continuous Delivery는 이제 CI의 빌드 자동화, 유닛 및 통합 테스트 수행 후에서 이제 이어지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에서 이런 유효한, 즉 에러가 없는 코드를 레포지토리에 자동으로 릴리스하는 것입니다. 네, 코드 병합부터 프로덕션에 적합한 빌드 제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는 이제 테스트 제공화와 코드 릴리스 자동화가 포함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면은 운영팀이 더욱 빠르고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디플레이먼트는 뭐냐?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을 그 프로덕션을 릴리스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즉 개발자가 즉 로컬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이거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까지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러한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되겠죠. 그러면 CI/CD 적용하기 전 상황을 볼게요. 여기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본인의 로컬에 코드를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의 피처 브랜치에 코드를 푸시를 하겠죠. 이때 막 두 명의 소스 코드끼리 충돌을 해도 사실 눈치채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코드를 깃에 올리고 이거를 통합하겠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커밋 히스토리를 뒤져야 되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다 디버깅 해보면서 겨우겨우 코드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에서 4단계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에러가 모두 해결됐으면 그제서야 배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CI/CD 적용한 후의 상황을 보자면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피처 브랜치에 코드를 푸시를 합니다. 이때 git 푸시를 통해서 어떤 그게 GitHub 액션이나 이런 자동화된 툴이 트리거되어서 CI 서버에 자동으로 빌드 테스트 린트를 실행을 하고 결과를 다 전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전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개발자들은 이 결과를 받고 나서 에러가 난 부분이 있으면 에러를 수정하고 코드를 이 메인 브랜치에 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브랜치에 코드를 머지하고 빌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으면 CI 서버에서 자동 배포까지 해줍니다. 그럼 이제 CI/CD 툴들이 뭐가 있냐? 되게 많아요. 이게 젠킨스도 있고, 그리고 GitHub Actions, 뭐 Circle CI, Travis CI가 있는데, 어, 이제 이 단계에서 해당이 되는 툴이고요. 이 디벨로퍼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하고, 뭐, 이렇게, 여기서 해당되는 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이 젠킨스랑 GitHub Actions 두 가지인데, 이거의 간단한 비교를 보자면은, 둘 다 오픈 소스긴 해요. 그리고, 근데 젠킨스가 사실 조금 더 쓰기 어려워요. 좀 뭔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깃허브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깃허브를 기반으로 하니까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고
그 대신에 젠킨스 서버가 조금 더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GitHub 액션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사실 제가 번역하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 공식 레포에 있는 거를 긁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 클릭해 보시면 다 똑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GitHub 액션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CI/CD를 허용을 해주고 이런 빌드 테스트 그리고 배포 파이프라인까지 다 자동화 시켜주는 그러한 액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메인 브랜치에 풀리캐스트를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액션들을 트리거 해가지고 자동으로 내가 설정한 워크플로우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툴입니다. 네, 여기서 can configure GitHub 이게 내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이 GitHub Actions 워크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떤 거냐면 예시를 들어서 뭐 풀리캐스트거나 아니면은 메인 브랜치에 코드를 커밋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일어났으면은 이 GitHub 액션에 해당하는 러너가 각자의 잡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엔드 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GitHub 액션이 그러면 구성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제 워크플로우, 이벤트, 잡, 그리고 액션, 러너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워크플로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야물이라고 이런 파일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제가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 파이참 코드 보이나요? 응. 그래서 이게 제가 작성한 야물 파일인데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워크플로우라고 했죠. 이게 제가 자동화된 프로세스, 뭐 하나 이상의 잡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이제 defined by YAML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정의를 함으로써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YAML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제 제가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는 이벤트, 바로 이게 이 on에 해당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메인 브랜치에 풀리캐스트를 했을 때라는 이벤트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벤트에 의해서 트리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동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해진 스케줄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이런 워크플로우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 점 GitHub 대시 워크플로우스 폴더 내에서 정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도 점 GitHub 내 워크플로우스 폴더 안에 정의를 해놨고 그리고 이벤트는 아까 했듯이 워크플로우 런을 트리거하는 이벤트고 저는 플리캐스트로 했지만 뭐 이슈를 오픈했을 때 아니면은 뭐 커밋을 푸시했을 때 아니면은 스케줄링 아니면은 REST API를 포스팅했을 때 등등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 잡은 워크플로우 내에 있는 스텝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러너에 의해서 수행되는 스텝들인데 이제 같은 스텝은 뭐지? 그 실행되는 어떤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텝이 다 각자의 서로 다 의존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각 스텝은 같은 러너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각 스텝마다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은 이제 스텝이 저는 이 여기서 접수를 정의를 했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스텝인데 이게 뭐 저는 이제 스텝에서 뭐 체크아웃을 하고 그리고 도커 허브에 로그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도커 빌드를 하고 뭐 도커 파일 이용해서 빌드하고 그리고 또 커브에 푸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텝들을 다 정의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터 그 액션이 뭐냐면은 어머 잠깐만요. 네, 액션이 뭐냐면은 이제 뭐지? 그냥 자동화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게 다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러너가 뭐냐면은 각자 우리가 했던 여기서 런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실행시켜주는 하나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서버인데 이거는 뭐 오븐투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윈도우일 수도 있고 맥OS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걸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example workflow 아까 제가 링크 걸어놨는데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은 제가 해놓은 이 뭐야 이 파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가 어떤 스텝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우리가 좀 수동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이거를 GitHub에 푸시를 하고 뭐 이시트 접속을 해가지고 이 GitHub를 클론하거나 아니면 도커브에서 이미지를 풀하거나 이렇게 수동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동화 시켜주는 워크플로우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벤트에서 사실 뭐 GitHub로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 메인 브랜치로 머지를 했을 때 이제 GitHub 액션이 트리거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그 도커 파일 이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도커 허브에 그 제가 만든 이미지를 푸시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푸시한 다음에 도커 그 다음 그 플로우가 그 EC2 인스턴스에서 새로 만들어진 도커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풀합니다. 그다음에 이 새로운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런해서 그러면은 그 도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GitHub 액션이 좀 좋은 게 그 여기서 제가 이거를 뭐 어떤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푸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빌드되는 작업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제가 설정했던 단계에 따라서 체크아웃을 했고 뭐 로그인도 다 진행이 됐고 뭐 빌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다 실시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런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뭐 어떤 에러가 났으면은 이런 에러가 뭔지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 됐다. 아니 그리고 뭐 컴플리트가 됐으면은 이제 다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그냥 위크 6 기반으로 GitHub 액션스 워크플로우를 한번 본인이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